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두 번째 교훈. 마이크의 아버지는 13살에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었지만 고학력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훈시하고 명령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죽는 신용까지 했고 그분의 인정을 못 받으면 몸을 움츠렸다. 11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잘 모르면서 돈의 힘의 지배를 당한다. 이들은 돈의 힘에 휘둘림을 당한다. 이들이 거울의 힘을 안다면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적인 지혜, 자신들 안에 있는 천재성을 활용하지 않고 무리를 따라간다. 이들은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한다. 이들은 자문하지 않고 동조한다. 이들은 남이 한 얘기를 무심코 따라간다. 이를테면 재산 분산이나 당신의 집이 자산이라는 생각이다. 당신의 집이 가장 큰 투자이다. 빚을 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안전한 직장을 얻어라. 실수를 하지 말라. 위험성은 피해라 등 흔히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연설의 두려움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대중 연설의 두려움은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소외된다는 두려움, 비판받는다는 두려움, 조롱당한다는 두려움, 이단자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일본인들이 거울의 힘을 가장 값지게 여긴다고 얘기했다. 우리 인간들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진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말하는 기본적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 점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스포츠건, 인간관계건, 직장이건, 돈이건 간에 바로 이런 두려움, 따돌림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동조하면서 흔히 인정되는 의견이나 일반적 흐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상계 대출을 통해 빚에서 벗어나라. 더 열심히 일해라. 승진해야 한다. 언젠가는 이사가 된다. 돈을 절약해라. 봉급이 오르면 더 큰 집을 사겠다. 뮤추얼 펀드는 안전하다. 심각한 돈 문제는 무리를 따라가면서 남들처럼 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때로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두려움이 아닌 내적 지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이크와 나는 16살이 되면서 학교에서 문제를 갖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아이들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또래의 무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는 방과후와 주말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다. 마이크와 나는 종종 일이 끝난 후 마이크의 아버지와 그냥 앉아있곤 했다. 그동안의 마이크의 아버지는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 투자가, 관리자, 그리고 직원들과 얘기를 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13살에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었지만 고학력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훈시하고 명령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죽는 신용까지 했고 그분의 인정을 못 받으면 몸을 움츠렸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무리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고 이런 말을 너무도 싫어했다.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해. 그분은 또 할 수 없는 말도 너무 싫어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와 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대학까지 포함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 돈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성공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이렇게 얘기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한다. 그래서 마이크와 나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마이크와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마이크와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또한 선생님들로부터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교육 제도가 사실은 창의성을 억누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부자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말, 학교는 좋은 고용주가 아니라 좋은 직원들을 기르는 곳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마이크와 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 것인지 묻곤 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대답은 돈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부만 잘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돈의 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선생님과 친구들에게서 더 멀어졌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는 내 성적에 대해서 한 번도 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자주 언쟁을 벌였다. 나는 16살이 되면서 돈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기초가 튼튼했을 것이다. 나는 부기를 할 수 있었고 세무서와 변호사,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투자가 그 밖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들과 얘기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